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이라크에서 친이란 민병대에 의한 미군 기지 공격이 계속되면서 이란에 대한 군사 조치 가능성이 계속 거론된 가운데 미국이 이란 인근에서 대규모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최근 아라비아에 도착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항공모함 타격 전단이 18일 아라비아해에서 먼저 배치된 해리 S. 트루먼 항모전단과 합류해서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였다고 미 중부사령부가 현지 시각 19일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2개 항공모함 전단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2개 항모전단이 결합된 강력한 타격력은 지역 안보와 안정성에 기여하고 필요할 경우에 영내 미군과 동맹국을 보호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트루먼 전단에는 이지스 순양함인 노르망디, 이지스 구축함인 라센, 페라것, 포레스트 셔먼 등 4척의 호위 전력이 편성되어 있고 아이젠하워 전단에는 이지스 순양함인 벨라걸프, 샌 제신토, 또 이지스 구축함인 스타우트, 제임스 E. 윌리엄스, 그리고 트렉스턴, 그리고 이제 덴마크 해군의 방공 구축함인 이벨르 후이벨트 등 6척의 호위 전력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들 전력에 대해서 B-52H 전략 폭격기까지 동원해서 아라비아해 일대에서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는 최근 이라크에서 친이란 민병대들을 동원해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있는 이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최근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미군 공격 상황에 대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항모전단 2개와 전략폭격기의 압도적인 무력 시위를 보면서도 이란이 계속 도발에 나설지 향후 추이가 주목됩니다. 자, 이 사진인데요. 여기 이제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그리고 해리 S. 트루먼 항모 2척이 지금 같이 나란히 항해를 하고 있죠. 그리고 B-50 폭격기까지 보내서 아까 사진에 보셨듯이 이 항모들 위로 이렇게 완전히 포메이션 비행을 탁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미국의 군사력이야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무력 시위를 한 전날 또 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대해서 이라크 내의 친이란 무장단체가 3번째 로켓 공격을 한 그 시기입니다. 그 3번째 로켓 공격을 받고 그 다음날 이렇게 항모 2척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항모 2척이 아니고 사실은 항모 전단 2개 전단이죠. 그러니까 2개의 함대입니다. 그 2개의 항모 전단을 동원해서 이렇게 무력 시위를 하면서 니들 자꾸 이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필요할 경우에 영내 미군과, 그러니까 이 지역이 중동 지역이죠. 이 중동 지역 내 미군과 동맹국들, 그러니까 뭐 카타르,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뭐 이스라엘 이런 동맹국들 있지 않습니까? 동맹국들 건드리면 나 가만히 있지 않아. 그래서 지금 이미 미군 죽었고 한데 지금 임계점에 달해 있어. 내가 지금 내 인내심이 한 번 더 그러면은 죽을 줄 알아.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란의 이 군사력 사실 대단하고 또 이란의 맷집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대단한데 또 지형도 사실은 굉장히 산악 지형이고 알렉산더 대왕을 제외하고는 사실 뭐 이 페르시아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을 쉽사리 점령한 그런 그 정복자가 없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든 지역인데 여기를 과연 미국이 상대로 전쟁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 사실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란은 이 전염병 때문에 진짜 이 국가 어떤 그 체제가 거의 뭐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저는 보고요. 또 지금 상황에서 전쟁, 전투 이런 것을 절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항모전단 2개 정도 그리고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공군기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제한전, 그러니까 이 전투기들을 계속 보내서 두들기는 이런 제한전을 한다면 과연 이란이 지금 버텨낼 수 있는 맷집이 있을까? 지금 뭐 어마어마한 사망자, 지금 전염병 사망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이란의 레짐 체인지를 할 수 있는 결정적인 혹인 아니냐, 저는 사실은 그렇게 보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팔레비 왕을 쫓아내고 호메이니가 이제 반정을 한 이후에 1979년 80년 이후 지금까지 40년 동안 사실은 뭐 미국 지도자 누구든지 이란을
제거를 하고 싶었지만 그 누구도 사실은 실행을 하기 힘들었죠. 지형과 또 능력과 이 모든 것이 이란은 사실은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전염병 상황과 함께 아주 그냥 풍전등화하기 때문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 같으면은 지금 이 시기를 한번 뭔가 자신의 능력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시기로 한번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역시 지금 전염병이 완전히 급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미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치명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계속되는 이 지역 군사 소식, 사실은 이 다음에 만약에 미국이 군사작전을 한다면 북한이냐 이란이냐 두 개거든요. 그러면은 이란을 먼저 하든지 북한을 먼저 하든지 어쨌든 어디든지 스타트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순서는 빨리 올 수 있다. 그래서 이란을 먼저 하더라도 그 다음 곧 북한을 또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우리 계속 이렇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베트남 어선들이 남중국해의 중국 해군 핵심 거점인 하이난다오 해군기지에서 코앞까지 몰려와 무력 시위는 물론 중국 해군에 대한 감시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베트남 어선들이 남중국해의 중국 남해함대 기지인 하이난다오 해남도죠. 산야 해군기지 근처를 에워싸고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해군 남해함대에 대한 무력 시위와 감시가 목적이라고 베이징에 거점을 둔 민간 싱크탱크 남중국해 전략상황인식구상이 1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베트남 어선들의 AIS 신호를 수집해 확인한 결과 이들은 하이난다오 일대 중국 해군기지 근처에서 떼지어서 불법 조업을 하며 중국 해군기지를 감시하고 압박하고 있다면서 중국 해군과 해경 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 언론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 제기가 나오자 즉각 이를 부인하고 나섰고 중국 관영 황구시보도 관련 문제 제기를 부인했는데요. 이러한 문제 제기는 최근 분쟁 해역인 파라셀 군도는 물론 하이난다오 인근의 베트남 어선 활동이 크게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남중국해에서의 베트남 어선의 활동 증가는 최근 남중국해 전역에서 고강도로 실시되고 있는 미 해군의 항행의 자유작전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미국은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 전단과 아메리카 상륙준비전단은 물론 B-52 폭격기까지 동원해서 남중국해 전역에서 중국을 압박하며 베트남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남중국해 활동 증가는 미국과의 관계가 크게 강화되고 남중국해 전역에 미군 전략자산이 배치되면서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인데요. 부디 베트남과 미국의 관계 강화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불법 행위들을 근절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지금 여기 이제 베트남 국기를 달고 있는 어선들이 보이는데 이 어선들이 대규모로 지금 이제 중국의 남해함대 기지인 사냐 주변을 이제 이렇게 에워싸고 뭔가 시위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민간 싱크탱크가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이 싱크탱크에서는 그러니까 해군과 해경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들을 단속하고 대응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중국이 특기였죠. 해상민병. 그러니까 이제 과거 중국 인민해방군이 600만 명 이상의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이 이제 이 군대를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이제 다이어트를 했죠. 그래서 그 군에서 강제 전역한 수많은 사람들을 일자리가 없으니까 해군들 중에서는 이제 해상민병이라는 준군사조직 비슷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해군에서 통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군사 무기도 주고 군사 훈련도 약간 시키면서 근데 외형은 또 이렇게 어선을 타고 다니고 그래서 바다에서 일종의 뭐 해적질 비슷한 뭐 그런 행위들을 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섬을 에워싸서 완전히 봉쇄를 하기도 하고 또 뭐 미국의 군함에 들이받기도 하고 들이받으려고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상민병이 해왔었는데 미 태평양 사령부에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죠. 이 해상민병은 중국 군으로 우리는 간주한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런 일을 할 때는 중국 군이 하는 것으로 알고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라고 미국이 선언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해상민병이 쑥 들어갔거든요. 그 자리를 지금 베트남이 채웠어요. 마치 중국의 해상민병처럼. 베트남은 사실은 중국에 완전히 이를 가고 있는 나라죠. 베트남전 말기에 파라셀 군도, 그들이 실효적 지배를 했던 파라셀 군도를 중국에게 무력으로 뺏겨버리고
그리고 이제 또 베트남 중월 전쟁 해서 북베트남, 베트남 북부 지역을 완전히 그냥 물론 뭐 청야 작전 해서 이 중국군을 많이 끌어들이기도 했으나 어쨌든 상당한 피해를 베트남이 봤죠. 물론 중국군도 엄청나게 희생을 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베트남은 지금 중국에게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이 시어도 루즈벨트 항공모함을 다낭에 들여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 우호를 증진하고 그리고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이 이 지역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또 칠함대의 이지스 구축함까지 와서 항행의 자유작전 동참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이 우리 뒤에 지금 미국 있어. 너 어떡할 거야? 나 지금 이렇게 하는데 한번 해볼래? 이제 이렇게 중국을 자극하는 것이죠. 중국이 이제 이 도발에 넘어가서 이 민간인들에게 중국군이 뭔가 도발에 넘어가서 어떤 뭐 무력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민간인을 살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미국이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해나가겠죠. 그런 약속 미국이 또 당연히 했지 않겠습니까? 베트남의 이런 도발,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또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중공 스파이 스캔들로 호주가 시끄럽죠. 이런 호주가 미국과 손을 잡고 작심해서 중국을 겨냥한 군사력 증강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최근 호주가 중국을 겨냥해 미국과 손을 잡고 맞춤형 타격 전력을 구축 중이며 이는 베이징을 향한 크고 또렷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고 호주 유력 안보 전문 매체인 디펜스 커넥터가 17일 보도했습니다. 디펜스 커넥트는 최근 호주 국방부가 진행 중인 주요 사업들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사업들의 목표가 중국에 대한 타격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호주 공군은 최근 F-18 전투기들에 탑재할 수 있는 200발의 장거리 대한미사일인 LRA-SM을 구매하기로 결정했고 여기에 대해서 최근 호주 북부 틴달 공군기지에 대한 활주로 확장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준비 조치는 호주 국방부 산하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즉 ASPI의 권고에 따른 것인데요. ASPI는 틴달 공군기지의 활주로를 B-52H 전략폭격기가 운용이 가능하도록 확장하고 이곳에 미 공군 전략폭격기 순환 배치를 유치해서 호주 공군의 KC-30 공중급유기로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호주 국방부는 F-18과 F-35 등 미국제 신형 전투기는 물론 B-21과 같은 장거리 폭격기, 심지어 미국이 개발 중인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입도 추진 중인데요. 새롭게 확장되는 틴달 공군기지는 이러한 대중국 전략 타격자산의 핵심 거점이 될 예정이어서 중국의 눈의 가시가 될 전망입니다. 자, 호주가 뭐 땅덩어리는 뭐 중국에 크게 뒤지지 않는 나라죠. 그러나 인구는 뭐 상대가 안 되는 그런 나라인데 어쨌든 호주가 중국에 대해서 대단히 적개심을 보이는 이런 그 대중국 포위 전략에 완전히 선봉에 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이 호주 하면 백호주의 떠오르지 않습니까? 백인 우월주의, 백호주의. 백인들만 있는 호주여야 된다. 백호주의. 이 백호주의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원이 있는데 중국인들 때문에 백호주의가 발생했다라는 설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백호주의의 원천인 중국인에 대한 근원적인 어떤 그 거부감 이런 것들이 지금 또 발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이 ASPI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국방연구원 카이다 국방연구원 같은 그런 기관인데 여기에서 이제 호주에 권고를 하는 것이죠. 군에 북부에 있는 틴달 공군기지 활주로 더 확장해서 B-52 불러라 여기다가 지금 B-52가 전개하고 있는 것이 괌밖에 없는데 여기도 불러라. 괌도 있고 여기도 있고 더 좋지 않느냐. 그러면서 미국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공중급유기 KC-30 그걸 가지고 B-52 지원하자. 이렇게 지금 권고를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호주군도 독자적으로 미국이 지금 개발 중인 스텔스 폭격기인 B-21 그거 우리 도입하자. 이렇게 권고를 하고 지금 사실 호주가 B-1B 폭격기를 개량하는 B-1R 이 버전을 호주가 사자라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B-21 되면 B-21 사고 그거 안 되면 B-1R이라도 사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장거리 전략 폭격기를 가지려고 해요. 지금 이제 LRA-SM 뭐 스텔스 장거리 순항 미사일인데 군함을 공격하는 것이죠. 이게 200발이나 사니까 이 B-1R 폭격기 또는 B-21 폭격기 이런 거 가지고 완전히
남중국해의 제해권을 가져버리자. 이제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중국 관련한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명시했어요. 대중국 전략이다. 라고 하면서 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 가져오자. 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미국이 INF, 즉 중거리 핵전력 협정을 폐기한 이후에 사정거리 500에서 5,500km 중간에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우리나라에 배치를 하자, 일본에 배치하자, 이제 이런데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 배치를 하면서 미국에게 그 전략적 어떤 효과 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미국에게 상당한 어떤 지원, 대가, 이익 이런 것을 좀 받아내자 이런 저는 주장을 하는 주인데 호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남쪽 타격하려면 우리만큼 좋은 자리가 어디냐. 그래서 그것도 가져오자. 이제 이런 주장을 호주의 카이다 국방연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ASPI에서 하고 이거는 중국이다. 목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주의 이런 군사력 증강 정책 어떻게 진행될지 중국은 정말 양사방에서 똘똘똘똘 말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꿈을 꾸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